송실고 멘토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멘토 최현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풀리는 듯 했더니 하필 오늘 다시 추워진 것 같아요. 이런 추운 날에 아침 일찍부터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송실고등학교를 올해 졸업한 학생이고 수시로 시립대학교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내신은 2.3이었고 최초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학과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는 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를 입학했습니다. 네. 혹시 뭐 서울대 졸업생을 약간 기대하고 여기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서울시립대라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송실고 한번 다녀본 경험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 기대하시는 만큼 전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남고에서 3년을 보내실 여러분들을 위해 송실고등학교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목차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파트 1에서는 송실고등학교의 장점을 다루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생기부 필수 팁들, 실제 저의 생기부 예시를 들고 오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또 파트 3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송실고등학교 내신관리 비결, 제가 내신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으로 들어보자면 송실고등학교의 첫 번째 장점입니다. 운동장이 넓습니다. 송실중을 졸업하신 분들 혹시 있으실까요? 네, 송실고등학교가 송실고등학교가 진짜 운동장이 넓어요. 이게 옆에 송실고등학교 옆에 서신초등학교라고 있거든요. 이 서신초등학교랑 송실고등학교 운동장이랑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이 정말 넓고,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사실 넓은 운동장이 장점이 될 수 있는 이유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고 체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는 밤마다 러닝을 30분씩 한다던가, 아니면 학교 쉬는 시간에, 학교 점심시간에 나가서 농구를 20, 30분씩 한다던가 이렇게 체력을 관리했습니다. 근데 학교 운동장이 좁으면은 사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선배들이 이미 운동장을 다 써서 1학년이 운동장 쓰기가 되게 힘든 경우가 많은데, 송실고등학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고 2학년이고 3학년이고 전부 운동장 편하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장점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밥이 맛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화질이 좀 깨지는 것 같긴 한데, 여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게 고등학교 3학년 10월 10학교 사진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10월 10학교 사진이고, 여기 한 20일 정도를 가져왔는데 이 20일 중에서 대부분 색칠이 되어 있는데, 이 색칠된 부분은 또 맛있는 밥이 있는 날입니다. 20일 중에서 거의 한 18일, 17일 정도는 맛있는 밥이 나오기 때문에 밥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 맛있는 밥을 송실고등학교의 장점으로 들고 온 것 또한 공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게 되려면 아까 체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체력을 열심히 관리를 하려면 점심밥을 되게 열심히 먹으셔야 합니다. 또 두뇌 회전을 위해 아침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학교에서 50분짜리 수업을 6, 7번씩 듣고 또 학원도 가고 하니까 이런 고등학교 생활을 견디려면 밥 맛있게 잘 먹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송실고등학교의 세 번째 장점은 내신 따기 좋은 학교란 겁니다. 내신 따기 좋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내신 따기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상대평가, 절대평가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 9등급제, 그리고 이번에 개편된 5등급제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했을 때 대학을 가기 위한 성적, 상대평가가 됩니다. 이런 5등급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등급은 10% 정도 됩니다. 2등급이 24%, 3등급이 32%, 4등급이 24%, 5등급이 10%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학년이 만약에 100명이 있습니다. 그럼 100명 중에서 1등부터 10등까지가 1등급을 받게 되고 11등부터 24명이 이제 2등급을 받게 된다. 이런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상대평가라고 하고, 이 상대평가에서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많을수록 내신 따기가 좋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은평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수를 가지고 와봤는데, 네, 대체적으로 600명도 있고 800명도 있고, 네, 적은 경우에는 473명의 은평구도 있는데, 여기 송실고는 1114명, 은평구에서 이제 두 번째로 학생 수가 많은 고등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따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네, 사실 내신 따기가 왜 좋냐? 뭐 학생 수가 많아질수록 공부 잘하는 애들도 많아지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필수 과목, 반드시 들어야 하는 수학이나 과학 같은 과목에서는, 수학이나 국어 같은 과목에서는 별로 차이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 과목에서 이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예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 학년이 100명일 때 만약에 물리를 20명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물리가 1등급이 10명이 아니라 2명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교에서 물리에서 이제 2등까지만 1등급을 주겠다는 소리입니다. 학생 수가 적으니까 선택하는 사람도 적고, 선택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1등급 따기가 어려워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 수가 많을수록 내신 따기 좋다는 겁니다. 저의 경험담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숭실고등학교 350명의 학생 중에서 화학을 선택한 학생입니다. 화학을 선택했는데, 화학이 이제 물화생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적은 108명이 선택을 했습니다. 108명, 저의 기준, 9등급제 기준으로 1등급이 4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화학에서 5등을 한 저는 1등급이 아니라 2등급 1등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학생 수가 많은 숭실고등학교에서도 충분히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학생 수가 더 적은 저기 은평구 같은 데 가면은 네, 선택 과목의 이제 학생 수가 굉장히 큰일 날 수 있겠습니다. 한 사례를 한 개 더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진광고의 사례인데요. 한 학년이 230명 정도 됐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제를 선택한 학생이 19명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네, 19명. 그러면 1등급이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네, 경제 1등만 1등이고 2등은 2등급이 돼버린 거죠. 네, 이렇듯 선택 과목을 정하고 난 후에는 학생 수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숭실고등학교, 내신 따기 좋은 학교, 사람이 많은 학교라고 장점을 갖고 온 것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동아리 제도입니다. 이것도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 숭실고등학교에 총 100개에 가까운 동아리 혹은 100개가 넘는 정규 동아리가 있습니다. 네, 사실상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의 모든 동아리는 다 있다고 봐도 무관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떤 동아리가 있을지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다니면서 한 번쯤은 들어갔다 싶은 동아리들을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과 쪽이어서 이과 관련 동아리를 좀 많이 알고 있는데, 먼저 화학 동아리가 있었고, 생태환경 동아리, 물리학 동아리, 그리고 생명 동아리가 3개나 있었고요. 앱 개발 동아리, AI 동아리, 데이터 수학 동아리, 그리고 별 관측 동아리도 있었고, 역사 동아리, 문이과 통합 스터디 동아리, 경영 경제 동아리가 하나씩 있었고, 보건 동아리, 자기주도 학습 동아리, 또래 상담반, 합창반, 미술 디자인부, 배드민턴부, 농구부, 축구부, 그리고 밴드부, 마술부, 또 문과 카르페디엠이라는 동아리, 문과 상위권이 모이는 동아리가 있고, 영어 독서 동아리, 그리고 국어 독서 동아리, 학생회, 방송부, 학고반. 네, 이 정도 고등학교 3년에 다니면 다 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런 동아리 소개나 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숭실고 들어가시면 3월 내내 설명을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설명하기보다는 이제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냐 좋은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 생기부를 챙겨서 학종으로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동아리를 하고 싶은 동아리보다는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환경을 들어갔기 때문에, 환경공학부를 들어갔기 때문에 상태환경 동아리를 들었습니다. 또 이것도 또 하나의 꿀팁이 더 있는데, 1학년 때 면접이 있는 동아리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면접이 있는 동아리가 보통 이름이 알려진 동아리고, 유명한 동아리고, 선생님들이 좋은 동아리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숭실고를 처음 들어가면은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고 어떤 선생님이 생기부를 잘 써주시는 선생님인지 모르는 경우가 거의 많겠죠. 거의 대다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보는 동아리에 들어간다면 거의 100% 확률로 선생님이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진로이며 면접이 있는 동아리를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실고등학교의 마지막 장점, 다양한 학교 특색 활동이 있습니다. 송실고는 학교 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학교 특색 활동이 있는데요. 좀 축제 이런 것도 많습니다. 구기대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축구 토너먼트 이런 것도 있고 12월에 하는 학교 축제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대학에 관련된 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학년 3월 혹은 4월에 진로심화 스터디라는 진심스 프로젝트를 학교에서 하게 될 겁니다. 네, 리더스쿨이라는 앱에 들어가면은 이제 신청하라고 다 알림이 뜰 텐데, 네, 동아리에서 자신이 들어간 동아리에서 혹은 자신과 비슷한 진로를 가진 학생들 한 3, 4명 정도가 모여서 1년 동안 보고서를 작성하는 걸 진심스라고 합니다. 네, 이 진심스는 1학년에도 진행되고 3학년에도 똑같이 진행이 되고, 네, 이 진로 생기부를 작성할 때 진심스가 가장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꼭 학생들 열심히 3, 4명 열심히 모아서 이 진심스 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진심스가 학업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서 이 진심스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가져봤습니다. 이 진심스는 3월, 4월에 처음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1차 점검이 있습니다. 얘가 어디까지 이 팀이 어디까지 보고서를 작성했냐, 이거를 여름방학 거의 다 됐을 때,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났을 때 한 번 점검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중간기말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고, 네, 사실 방학 동안 거의 진심스를 열심히 하시면 학업에 문제없이 잘 해서 생기부 좋게 쓰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이 진심스가 좋은 점이 팀원 4명 중에서 1명을 팀장으로 삼게 됩니다. 이 팀장 1명은 생기부에 진심스의 팀장이라고 적힐 것이고, 팀장이라고 적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또 리더십으로서 좋게 봐주기도 합니다. 또 이 진심스 생기부의 예시는 파트 2에서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1학년과 3학년이 진심스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2학년은 뭘 하냐? 2학년은 페임이란 걸 합니다. 페임은 진심스보다 조금 더 어렵고 좀 더 실험 같은 거를 반드시 진행해야 되는 걸 페임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보고서 쓰는 분량이나 보고서 쓰는 것 자체는 1학년 진심스와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1학년 때 진심스를 해봤다면 2학년 때 페임은 어렵지 않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이제 진심스 말고도 다양한이라고 있는데, 다양한 학교 특색 활동 중에서 방학 때 하는 하이유니브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여름 방학 동안 듣는 강의인데, 이 하이유니브 강의, 자신이 신청해서 자신이 듣고 싶은 강의를 신청해서 듣는 하이유니브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강의를 듣기도 하고 어떤 뇌과학 같은 강의는 또 실습을 하더라고요. 아두이노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듣거나 실습을 하거나 해서 내가 느낀 점을 세트게 적는 걸 하이유니브라고 하면 됩니다. 이 하이유니브가 사실 강의만 듣고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학교에서 특색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이제 이거 좋다라고 많이 하십니다. 또한 이것을 제외하고도 이게 큰 2가지고 진심스, 페임, 그리고 하이유니브, 이게 사실 크게 3개 정도가 있고, 이거 말고도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려면 빛과 소금 프로젝트라고 한 10월쯤에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네, 빛과 소금 프로젝트 또한 이제 그냥 팀원끼리 모여가지고 반 애들끼리 모여서 2장 정도의 보고서 간단하게 내면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또 데이터로 여는 수학 동아리에서 데이터로 여는 시각화 발표회를 진행합니다. 이게 재작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제가 1회, 2회를 둘 다 참여를 했는데요. 생기부가 되게 예쁘게 잘 써져요. 한번 참여를 하면. 네. 대신에 약간 열심히 준비하겠다 하면은 학업에 조금 지장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말고사가 끝나고 진행되는 수업량 요연화라는 기간이 있는데요. 이 수업량 요연화 기간 동안 생기부를 작성할 수 있는 발표 시간이 한 번 더 주어집니다. 이때도 발표 한 번 더 해서 생기부를 꼭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학교 특색 활동이 마련되어 있으니 리더스쿨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들어가서 어떤 활동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생기부에는 크게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자율도 있고, 진로도 있고, 동아리도 있고, 교과도 있죠. 이 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것들을 다 교과라고 합니다. 네, 이 중에서 이런 4개 중에서 교과는 교과가 가장 범위가 넓죠. 수학도 있고, 국어도 있고, 과학도 있고, 영어도 있고, 사회도 있고, 한국사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교과 세특이라고 하고, 이걸 다 채워야 하는데, 이 교과 세특은 반드시 1500바이트입니다. 이 1500바이트를 꼭 반드시 채워야 하는 건 아니고, 한 1450까지는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중요한 거는 교과가 아니라 다른 거예요. 자율도 중요하고, 진로도 중요하고, 동아리도 중요한데, 이 중에서 다양한 학교 특색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된다면 자율과 진로가 반드시 채워집니다. 네, 깔끔하게 다 채워지고 오히려 넘쳐서 몇 개 정도 버려야 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학교 특색 활동 반드시 참여하시고 동아리도 진로와 맞는 동아리 반드시 들어가셔서 생기부 열심히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파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